안녕하십니까. 각종 사고와 보상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신세계보상TV의 김창범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흔히들 들을 수 있는 12대 중과실, 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제차법이 개정되면서 12대 중과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12대 중과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자신이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듣게 되거나 또는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가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알고 계신다면 본인도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고 또는 스스로도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생활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12대 중과실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위반 사고. 당연히 신호등에 있는 신호기를 위반하면 신호위반 사고죠. 그리고 경찰관이 수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신호도 위반해서 본인이 사고가 나면 이것 또한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또는 고속도로상에서 유턴하거나 횡단하거나 후진하는 경우 당연히 중과실 사고이겠죠. 생각해보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다양한 사고가 있는데 대부분의 가해자분들은 운전하다가 한 번의 실수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는 실수라기보다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개념을 항상 들고 가시기를 권유할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해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80인데 100을 초과해서 달리다가 사고 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등을 위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 또한 중과실 사고인데요. 앞지르기 방법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좌측, 앞차의 좌측편을 이용해서 좌측 도로를 이용해서 추월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시기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같이 달리고 있는 경우 또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그때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장소는 아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터널안, 다리 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교차로상에도 안 됩니다. 교차로상에서 꼭 진로를 변경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방향을 들어섰으면 차를 한 바퀴를 돌더라도 그 진로 방향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꼭 좌회전하다가 직진하시는 분이 계시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 통과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건널목을 만나면 일시정지해서 안전 유무를 살피고 통과하셔야 돼요. 물론 신호기가 있는 경우에는 통과 신호가 나온다면 그냥 통과하셔도 무방합니다. 여섯 번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고입니다. 이 사고도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요. 도로교통법상에는 신호기 유무를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기를 떠나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그 좌우를 살피게 규정되어 있어요. 노란 전멸등이 있더라도 횡단보도상의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도 유명한 유형인데 무면허 운전입니다. 면허증이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면허가 있으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그 정지되어 있는 자도 무면허입니다. 꼭 운전을 피하셔야 돼요. 여덟 번째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도 사고를 유발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큼 중대한 사고예요. 음주를 하셨으면 반드시 대리를 부르시고 또는 가족을 부르셔서 운전을 하셔야 되고 그것도 싫으신 분은 저처럼 차를 집에 갖다 두시고 친구분들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인도 침범이나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 중 발생한 사고도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자전거 도로하고 길 가장자리하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쪽으로 통행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열 번째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것 또한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11번째는 우리 요즘 이슈가 많이 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게 조치라는 게 결국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즉 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규정해둔 이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해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